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함께 학습하고 있는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4강 수식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수식의 기본과 함수, 수학 삼각함수, 날짜 시간 함수, 통계 함수 순으로 갈 건데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테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수식의 기본과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게 될 수식이란 무엇이냐? 셀 안을 클릭한 다음 수식을 입력하여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는이나 더하기 기호를 입력하고 수식을 입력하는데 통상 는을 등으로 많이 입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식은 산술, 비교, 텍스트,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문자열이 사용될 때에는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 별표. 반드시 문자에는 큰 따옴표로 막아줘야 된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세계라는 글자를 함수 안에 쓴다. 쌍따옴표 안에 막아준다. 됐나요? 자, 산술 연산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더하기, 곱하기, 백분율, 빼기, 나누기, 거듭, 제곱.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 더하기 12는 여러분 결과가 뭐죠? 22가 되죠. 이 더하기가 뭐다? 산술 연산자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 곱하기 2는 20이 됩니다. 이 별표씨가 뭐다? 곱하기 연산자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거듭제곱은 우리가 웃음 표시에서 반 자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쉽죠?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비교 연산자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최대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우리 규칙처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다 라는 건 초가와 같은 개념이고요. 크거나 같다, 같으면서 크다, 같은 말이죠. 이상이 됩니다. 자, 같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작다는 뭐와 같은 말이죠? 미만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작거나 같다의 경우는 이하와 같은 말이다. 이해 가시나요? 자, 우리가 글자로 함수 안에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연산자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해당하는 연산자는 초가는 왼쪽으로 꺽쇠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크거나 같다 이상은 초가에 등호 같다만 붙여주면 이상이 완성됩니다. 작다 미만은 오른쪽으로 꺽쇠를 열어주시고 작거나 같다 이하는 오른쪽 꺽쇠 는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초가와 미만만 외우면 이상 이하는 는만 붙여주면 된다. 됐나요? 자, 하나 더 배우자면 같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A와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도 B도 해당되지 않는 거 같지 않다. 꺽쇠를 마주 보면 됩니다. 초가에 있는 왼쪽 꺽쇠 그리고 작다에 있는 오른쪽 꺽쇠를 두 개를 만나게 해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같지 않다를 의미한다. 자, 같지 않다는
생소할 수 있어서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실기 문제에서 어떤 문구가 나왔냐면 개발팀이 아니면서, 자, 소속팀 중에 개발팀이 아니면서 라는 문구가 나왔어요. 이 문구를 함수 안에, 수식 안에 넣으려면 연산자 아니면서 개발팀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참조 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론은 범위가 해당되고요. 콜론, 즉 A1 콜론 A20 나와져 있죠. A1부터 A20까지 됐나요? 연속적인 범위의 영역을 하나의 참조 영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쉼표는 구분 연산자입니다. 자, 떨어져 있는 범위를 참조할 때도 활용을 하지만 함수 순서를 봤을 때 내가 함수 하나를 다 입력했으면 쉼표로 구분하고 또 하나의 순서를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공백은 교점 연산자라고 해서 두 참조 영역 교차 지점에 있는 참조 영역을 지정함. 자, 근데 중요한 게 교점 연산자는 실기나 필기나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콜론과 쉼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 쉼표 없이는 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수식 보기 가기 전에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수식은 입력하는 방법. 자, 정확하게는 함수를 쓰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수식 입력 신호 는으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위치에는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함수를 시작하겠다 시작 신호인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함수를 순서대로 입력을 하고 함수를 전부 다 입력을 했으면 괄호를 닫아줘야 된다. 이게 하나의 형태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필기를 잘 배워두면 여러분 나중에 실기 들어갔을 때 많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수식 보기입니다. 내가 작성한 수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컨트롤 물결이 되고요. 수식 보기와 수식 결과 보기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파일 탭 옵션에 엑셀 옵션 고급, 이 워크시트 표시 옵션에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 항목을 선택하면 계산의 결과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수식이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식이 입력된 셀을 더블 클릭한 다음 수식 일부 블록을 지정하고 F9를 누르면 선택한 부분의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식은 결과 값으로 변경된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1페이지 하단에 셀 참조 61페이지 오른쪽 상단까지 연결지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셀을 참고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상대 참조라는 건 상대적인 위치의 관계이며 상대 참조로 입력된 수식을 복사하였을 때 자동으로 참조 범위가 변경됩니다. 즉,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셀 하나에만 뭐를 입력하죠? 수식을 입력하고
얘를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복사해서 쓴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A1셀에서 수식이랑 A2셀에서의 수식이랑 참고해야 될 범위가 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사를 했을 때 자동으로 범위가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 참조 형식을 쓴다. 자, 더 플러스 우리의 인수, 즉 셀의 이름, 기본 형태는 상대 참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 볼게요. A1, D1, E2 등등 전부 다 상대 참조의 상태이다. 기본 형태이다. 기억하시면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참조와 반대가 되는 절대 참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참조가 입력한 후 다른 셀로 복사해도 참고하고 있는 셀의 주소가 절대로 별표, 변경되지 않고 항상 고정 별표, 고정되는 형태의 셀 참조를 말합니다. 즉 복사를 해도 범위가 참조하고 있는 셀이 절대 바뀌지 않고 한 셀로 혹은 한 범위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셀을 고정하는 방법은 행과 열 사이에 달러를 끼워주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조금 넓은 데로 가서 설명할게요. 자, A열 1행 반대로 말했네요. A열 1행일 때 이 A열 1행을 고정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A열 앞에 달러, 1행 앞에 달러를 끼워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즉 뭐다? A1 셀은 고정되어 있다. 절대 참조 형태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응용을 해서 이번엔 범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조할 범위가 A1셀부터 A9셀까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범위 자체를 고정하는 방법은 각 열과 행 사이에 달러를 끼워주면 된다. 됐나요? 그러면 A1부터 A9셀 범위를 고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면 절대 참조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한다? 달러를 실제로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F4 키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들어가진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참조입니다. 열과 행 중에 한쪽에만 절대 참조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상대 참조를 사용한 거 예시를 들어볼게요. A열에는 달러 표시로 고정, 3행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A열은 절대 참조, 3행은 상대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살짝 지울게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A열은 고정, A열 전부 고정입니다. 3행은 변경될 수 있다. 이해 가시나요? 자, 반대로 A 달러 3 형태로 돼 있으면 뭐죠? 3행은 고정, A열은 변경될 수 있다. 이해 가시나요? 혼합 참조까지 봤고요.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란 워크시트 이름이 공백을 포함하는 경우 워크시트 이름을 작은 따옴표로 감싼다. 다른 통합 문서 셀 참조는 대괄호로 둘러싼다. 차이가 있죠, 여러분. 비교해서 암기. 실무에서나 필기에서는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실제 실무에선 있지만 실기 시험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3차원 참조는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같은 위치의 셀이나 셀 범위를 참조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셀 참조에서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그리고 참조를 거는 방법, 달러를 끼우는 방법은 단축키, 키보드에서 뭐다? F4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념 봅니다. 이미 만들어진 수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다. 수식과 같이 등호로 시작한다. 함수는, 자, 여러분, 함수는 반드시 등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수식은 등호도 되지만 더하기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개 비교하면서 갑니다. 자, 함수는 함수 이름, 괄호, 인수, 쉼표로 구성된다. 자, 이렇게 글로 보지 마시고 예시를 써보겠습니다. 함수를 입력하겠다. 수식 입력 신호 는으로 시작합니다. 함수명을 입력하고요. 함수명은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괄호로 시작하고 인수, 즉 내가 함수로 계산을 할 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쉼표, 또 인수 2, 쉼표, 인수 3. 다 계산했으면 괄호 닫고 됐나요?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함수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사용하는 중첩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는 함수인데 이 안에 5월이라는 이거나 함수를 또 한 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얘도 함수예요. 이렇게 하나의 수식에 함수가 2개 이상 들어간 걸 뭐라고 한다? 중첩함수라고 한다. 자, 됐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름 작성 규칙은 눈으로 보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또한 수식의 오류값도 전부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름 작성 규칙과 수식의 오류값. 지금 61페이지 보고 계실 텐데 이 두 개는 여러분 전부 모두 암기예요. 자, 글만 읽어드리는 거는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 내용은 일부러 뺐습니다. 읽어보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학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삼각함수. 페이지는 62페이지 같이 봅니다. 자, 함수란 엑셀의 꽃이에요, 여러분. 꽃. 이해 가시나요? 절대 엑셀에서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함수이다. 자, 본격적으로 함수를 종류별로 묶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실기와 필기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 위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삼각함수의 종류의 첫 번째 썸입니다. 썸은 인수들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셀에 17, 19. 그림으로 그릴게요, 여러분.
자, A1셀에 17이 있고 B1셀에 19가 있습니다. 그러면 썸 안에 있는 이 인수는 A1, B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있는 셀이 뭐다? 인수이다. 됐나요? 그러면 이 썸의 기능은 뭔데? A1과 B1을 더해주는 기능이구나.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도출되겠구나? 36으로 나오겠구나. 간단하죠, 여러분? 계속 갈게요. sum if는 if라는 건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if는 조건을 뜻해요. 자, sum if는 쓰는 순서가 검색할 범위, 조건 합계 범위인데 조건에 만족하는 숫자만 합계를 구하는 게 sum if입니다. 됐나요? 자, sum과 다른 건 조건이 들어간다 입니다. 그 조건은 시험 문제에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신세계 컴퓨터 학원에 교직원 중 여자인 사람의 이렇게 교직원 중에 특정된 조건만 구해서 합계를 구하는 게 뭐다? sum if이다. 됐나요? 뭐 여자인 사람의 급여 합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교직원 중에 여자만 뽑아서 급여 합계를 낸다. sum if 됐나요? 자, 여러분 지금은 너무 깊게까지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시험 문제로 한 번 더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sum if s란 무엇이냐? 여러분 sum if에 s만 추가된 거예요. 즉 뭐다? 조건들입니다.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합계를 낸다. 자, 라운드는 반올림 하는 함수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19.78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반올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한다고 하면 19.8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반올림 하는 함수가 뭐다? 라운드이다. 그럼 라운드업은 뭐예요?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반올림은 5 미만은 내려지잖아요. 그쵸? 그럼 라운드 다운은 뭘까요? 내림 함수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올림 함수는 19.78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올라가니까 78 말고 4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반올림의 경우면 19.4가 나와야 하는데 올림 함수는 19.5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내림 함수는 반대입니다. 19.78에서 내림을 하면 첫째 자리까지 19. 몇이 되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7이 됩니다. 반올림하면 19.8이겠지만 내림은 무조건 내려라 이 얘기고요. ABS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다. 절대적인 값, 정수로 꺼낸다는 거겠죠. int는 소수점을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다. int와 라운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모드 가겠습니다.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눈.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5를 4로 나눠볼게요. 4로 나누자. 그러면 몫은 4, 3, 12니까 3이 될 거고 나머지는 몇이 되죠, 여러분? 3을 12를 뺀 나머지도 3이 되죠. 이 3을 꺼내오는 함수가 뭐다? 모드이다. 이해 가시나요? 자, 랜드 비트윈은 최소 정수, 최대 정수, 최소값에서 최대값 사이에 랜덤으로 숫자를 꺼내주는 거예요. 즉, 할 때마다 숫자가 변경되겠죠. 자, 파워는 거듭 제곱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의 거듭 제곱값. 트렁크는 무조건 내림. 어떤 거? 숫자 1을 내림하여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과값을 꺼내오는 걸 반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교재에 있는 랜드라든가 오드, 이븐, 그리고 프로덕트, 사인 함수는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눈으로 보시고 암기만 간단하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추려놓은 함수들은 실기필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함수들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시간 함수 보도록 할 건데 now라는 함수는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꺼내줍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today는 날짜만 반환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차이 아시겠나요? 자, date 함수는 연, 월, 일에 해당하는 날짜 데이터를 반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숫자로 반환을 하겠죠. 자, year 함수는 날짜에서 연도만 뺀 거고요. month는 날짜에서 월만, 얘는 연도, 얘는 월. 날짜는 일만 추출한 게 뭐다? year, month, day 함수이다. 타임 함수도 비슷합니다. 10분초에 해당하는 시간 데이터를 반환함. 자, hour는 시간, minute은 분, second는 초를 꺼내주는 함수다. 됐나요? 자, weekday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를 반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일이라고 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엑셀은 숫자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월에 해당하는 숫자, 화에 해당하는 숫자, 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꺼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숫자는 옵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 월이 1, 화가 2, 수가 3, 목이 4. 그러니까 4가 반환되면 아 이거는 목요일이구나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days는 종료 날짜와 시작 날짜를 집어넣으면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반환합니다. 자, 이데이트 시작 날짜와 전후 개월수를 넣으면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개월수를 반환하고요. 이후 month 같은 경우에는 시작 날짜 전후 개월수는 동일하지만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개월의 마지막 날을 반환한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워크데이는 여러분 말 그대로 평일 날짜를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 날짜, 전후 주말 휴일 제외 날짜 하고 휴일을 제외하면 이제 날수를 반환할 수 있다. 워크데이 일한 날짜를 반환할 수 있다. 작업 일수에 보통 사용이 된다. 됐나요? 자, 날짜 시간 함수는 제가 좀 빠르게 봤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내용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통계 함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를 내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x는 인수 중, 즉 숫자들 중에 제일 큰 숫자를 꺼내는 거. min은 반대겠죠. 제일 작은 값을 꺼내는 거. 어떤 것 중에 숫자들 중에 average는 평균을 내는 함수입니다. 자, average a는 수치가 아닌 셀을 포함하는 인수의 평균값, 숫자 말고 문자 다 포함되어 있는 셀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요. average if는 여러분 if 뭐죠?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 합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average if s는 s가 복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 됐나요? 여러분, 자, count는 묶어서 보겠습니다. count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count a는 숫자 더하기 문자의 개수를 구하고요. count blank는 비어있는 셀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셀.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한다. 기억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count if s는 왜 뺐어요, 여러분? count if에 s만 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스티디브는 표준 편차. 이거 V예요, 여러분. 그 다음 미디안은 숫자들 중에, 인수 중에 중간에 있는 값을 꺼내는 거. 모드는 인수 중에 가장 많이 자주 발생한 값을 꺼내는 거. 최대 빈도라고도 하죠. 빈도가 잦은 거. 라지는 범위 안에서 몇 번째로, 자,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이해 가시죠? 스몰은 반대로 n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통계함수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포인트로 보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 통계함수까지 다 배웠는데 여러분 지금 정신없이 너무 많은 종류를 배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함수를 겉핥기로 본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만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체크 포인트로 저랑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식에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은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라이트는 뭐냐면 글자를 오른쪽에서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서 5개를 추출하면 하나, 둘, 셋, 넷, 5. 컴퓨터에서 퓨터. 맞죠? 자, ABS는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음수인 -5를 정수로 5. 맞죠, 여러분? 정답. 자, 트렁크는 정수로 내리는 거죠. 5. 내림이니까 뒤에 소수 자릿수를 싹 다 어떻게 한다? 버린다. 됐나요? 자, 마지막 정답이 4번인데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 숫자는 크다, 작다, 비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and는 첫 번째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 설명해야 돼서. 자, 첫 번째 이게 인수 1입니다. 두 번째 인수 2. and 함수는 이 두 개를 모두 충족해야, 즉 모두 옳아야, 옳은 값이어야 true를 꺼내줄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옳은 값이 없으면 맞죠? 그러면 false라는 논리 결과를 꺼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인수 목록에서 공백이 아닌 문자열이나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는 여러분 count는 뭐죠? 숫자를 세알리는 함수다. count에는 숫자와 문자를 세알리고요.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충족하는 숫자를 개수 세알리는 함수입니다. count blank는 뭐였죠? 공백, 즉 빈 셀을 세알리는 함수이다. 정답은 몇 번? 2번.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체크포인트 1번에는 아직 안 배운 함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경험했다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식의 활용 첫 번째 통계함수까지 우리가 배워봤고요. 다음 5강에서는 수식 활용의 두 번째 내용으로 텍스트 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배웠는데 100%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면 충분히 늘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 잘 하시고 다음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